네, 오늘 발달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그 문학 수업 사례를 이제 강의를 하기로 돼 있어서 실제 발달론 이론을 공부하는 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내드렸던 자료들 중에서도 아직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있고, 이제 오늘이 발달론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 아마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그동안 뭐 같이 공감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발달론에서 중요한 게 몇 학년 때 무슨 수업을 한다,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이거든요. 부수적입니다. 부수적이고 오히려 실제로 아이들의 심신의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인지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현상들을 사구성체에 기초해서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심신 발달을 사구성체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요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에만 어떤 신체의 변화, 심리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알게 되고, 그 변화에 맞는 그때그때 변화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걸로 교과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목 구성도 그렇고 난이도 구성도 그렇고 어떤 수업 교수 방법론 구성도 그렇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바탕이 되는 거는 인지학적으로 아이들의 매해 이제 나이대에 따른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게 안 되면 몇 학년 때 무슨 과목을 무슨 방법으로라고 하는 게 전부 근거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거꾸로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떤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과목들, 교과서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는 과목들을 어차피 발도록부에서는 그대로 가르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목과 난이도와 교수 방법의 배치는 오히려 소위 수업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아이의 상태와 교사의 상태에 맞게끔 재구성을 해야 되는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최우선으로 수업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론의 전 과정을 조금 일목요연하고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발달론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론적인 강의를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려고 손으로 직접 제가 그림을 아까 하나 톡방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하고 그 다음에 첫날 내줬던 랜드스케이프 오브 마인드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그거를 제가 정식으로 해설을 안 했는데, 이 두 그림을 먼저 해설하고 이 두 그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슈타이너가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고등학교 발도르프에서는 초급 7, 8학년하고 상급을 연결하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에 대한 유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 추가적으로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를 손으로 그린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풍경이라고 하는 그 그림, 이거는 1909년도에 1910년도죠. 1910년도의 강연을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건데요. 인간, 혼, 영에 관한 지혜라는 제목의 강연을 9년, 10년, 11년 이렇게 1909년, 10년, 11년 3년에 걸쳐서 슈타이너가 한 게 있습니다. 인간 혼영에 관한 지혜라고 하는 그 3부작 중에 2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보편인지학을 보시면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학의 기초에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교육학의 기초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이 불가능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 교육학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근대 체제 속에서 100년 전에 자리 잡혔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100년 동안 더 심화되어 왔다는 것 뿐이지 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슈타이너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교육학에 기초해서 교육을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두 가지에 기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인지학 그 자체에 기초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인지학에 기초한다는 게 이제 인간의 심신발달을 사구성체에 기초해서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수업을 창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인 거고, 또 하나는 인지학적 심리학에 기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인지학적 심리학이라고 했을 때에는 기존의 심리학하고는 완전히 틀이 다른 거죠. 기존 심리학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신분석학하고 현대 정신과, 심리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는 인지학적 심리학은 다르다는 거죠. 앞에 인지학적이라고 하는 수사가 들어간 이유는 인간의 심리도 역시 사구성체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의 세계, 우리가 의식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지칭하는 상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오성도 있고, 논리도 있고, 판단도 있고, 계산도 있고, 추론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명사로 지칭하고 있는 어떤 의식 상태들이 있는데, 그 의식 상태들의 실제 내용, 실제를 사구성체에 기반해서 이해하는 게 인지학적 심리학인 거죠. 그리고 사구성체라고 하는 건 무질서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힘의 성질들이 특정 순서와 특정 배합 방식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도 사실 정신분석학이나 현대의 정신의학도 무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인지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개념이 바로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무의식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개념 그 자체가 조금 모순적인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실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말밖에 안 되고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학문적인 설명 논리로서 쓸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인지학에서는. 그래서 인지학에서는 무의식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설사 평소에 암묵기억이라고도 하죠. 평소에 의식이 안 떠오르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혹은 문득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흔히 무의식 속에 저장됐다가 떠오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인지학에서는 그게 무의식이 아니고 사구성체 중에 어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질서로 잠복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인지학에서는 무의식이 없는 거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각되지 못한 영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부분을 자각할 수 있게끔 또 올리는 훈련, 이거를 우리가 흔히 제2의 인간을 일깨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영성을 의식할 수 있도록 또 올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지학과 인지학적 심리학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인지학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발달 과정 전체, 심신의 발달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거라고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지학에 대한 기초 용어들은 앞서서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반복하지는 말고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씩 설명을 했는데 충분치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돼서 오늘 좀 정리하는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역시나 이제 계속 해왔던 발달 과정에 대한 건데 카톡방에 올린 그림 자료를, 사진 자료를 옆에 한번 두고 같이 보시면서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7세 이렇게 있고 14세 7년 과정 발달론이면 그러면 21세 그러면 28세 35세 42세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물체, 사구성체라고 하는 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이렇게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크게 또 음량으로 나뉩니다. 음량으로 나뉘어가지고 물체, 에테르체가 상대적인 음이라면
동양으로 치자면 마치 금이나 수 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스트랄체, 자아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는 좀 더 양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체하고 살아있는 인간 전체를 놓고 본다면 물체의 테르체가 생리적인 것들하고 좀 더 깊은 연관이 있고, 아스트랄 자아체가 생리적인 게 아니라 거꾸로 심리적인 것들하고 좀 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물체 에테르체 같은 경우, 생리적인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생리적인 연관성이 깊다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어렸을 때 뭐 조그맣게 이렇게 태어났다가 좀 자랐다가 어른이 됐다가 나이 들면 조금 찌그러졌다가 꼬부랑 할아버지 됐다가 지팡이 하나 짚고, 예. 그럼 육체적인 발달 과정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육체적인 발달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건데, 육체적인 이게 이제 물체 에테르체의 변화 과정인 거지. 이게 생성 소멸을 거듭하는 거. 그런데 아스트랄체하고 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자아체의 작용인 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안 나가는 거죠. 만약에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 딱 사로잡혀 구속돼 있거나 아니면 물질적 욕망에서 못 벗어나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몸이 꺾이면 마음도 꺾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스트랄체와 자아체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도 하죠. 예, 이렇게 돌아온 탕자 스타일인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수행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아스트랄체 자아체는 생리적인, 물리적인 어떤 생성 소멸에 영향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욕망적인 동기부여에서 벗어난 경우와 못 벗어난 경우, 벗어난 경우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못 벗어난 경우는 같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신체 발달은 언제 끝나나? 신체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러니까 물체 에테르체를 한 묶음으로 하고 자체 아스트랄체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물체 에테르체의 성장, 발달은 물리적 한계에 매인다는 거예요. 물리적 한계에 매이지만 아스트랄 자체는 그 물리적 한계하고 상관없이 간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요한 원칙이고, 그러면 물리적 한계에 매인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체 발달이 언제 끝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신체 발달 중에서도 물체성이 강한 신체가 있고, 신체라고 할 때하고 물체라고 할 때는 다르죠. 물체라고 할 때는 자연과 인간을 아울러 가지고 작용하는 어떤 원형적인 힘을 물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사람 몸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는 신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죠. 자, 이 신체성의 발달은 남자건 여자건 20대 초반에 끝납니다. 그러면 신체 말고 신체 안에서도 근본적인 어떤 토대를 이루고 있는 골격 같은 것들, 골격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달, 이게 보다 더 물체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은 20대 초반에 끝납니다. 근데 근육이라든가 어떤 순환 체계 같은 것들의 발달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에테르체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에테르체는 조금 뒤늦게 발달을 시작해서 좀 더 늦게까지 가는 거죠. 그럼 언제 되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0, 7세 요 사이를 신체 발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세 때 에테르체가 자유로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테르체는 여기서부터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발달을. 그럼 에테르체는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근데 모든 사구성체들은 3단계 발달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신체도 3단계 발달, 에테르체도 3단계 발달, 7년 주기 3단계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3단계 발달이면 21년이잖아요. 그러면 신체 발달은 21세에서 끝난다는 거죠. 맞죠? 신체 발달, 골격 발달이 21세에서 끝납니다. 근데 장부 발달, 에테르하고 관련된 장부 발달, 근육 발달은 좀 더 갑니다. 얼마나 더 가냐? 7년 더 간다. 그럼 28세쯤이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도 뭐 열심히
푸시업하고 턱걸이하고 그러면 근육은 더 늘겠지만, 예, 타고난 어떤 정상적인 어떤 발현으로서의 발달은 20대면 끝난다는 거예요. 20대면 끝나고 그 끝나 있는 상태에서 자기 훈련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개인차가 생기는 거겠지. 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체 발달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신체 발달, 여기서 에테르 발달, 여기서 아스트랄 발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발달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를 얘기하는 거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체 첫 번째 발달, 신체 두 번째 발달, 신체 세 번째 발달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또 아스트랄, 에테르의 첫 번째 발달, 두 번째 발달, 세 번째 발달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스트랄은 여기서 개발되잖아. 여기서 처음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스트랄은 이거 그럼 아스트랄은 언제까지 발달합니까? 35세 때까지. 그래서 인지학에서 35세를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로 봅니다. 심지어 예전에 신지학회가 있을 때에는 35세 이전 나이대에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를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스트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아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문제도 좀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거는, 자아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기를 의식하는 힘이잖아요. 자기를 의식하는 힘으로 이제 관념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자아체는 모든 데 다 있습니다. 모든 데 다 있고, 자아체는 항상 그 사구성체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어떤 조합을 이룰 때 그 조합된 종합된 상태의 자아체가 있는 거야. 자아체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세 개의 종합의 결과로서 자아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체는 네 개 구성 요소라고 보면 안 되고 세 개는 독립적인 발달 상태를 가지고 자아체는 이 세 개의 그때그때의 종합 상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의 종합 상태다. 그러면 세 가지가 움직이는데,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세 가지가 움직이는데 주도권을 바꿔나갈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물체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에테르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랄이 주도하고.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아서니까 두 바퀴째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면 한번 매듭이 지어지게 되겠죠. 이 매듭 지어질 때마다 자의식이 크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아체는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어떤 3구성체의 종합으로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합니다. 따로 표시를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체가 관념적인 정신적인 상태에서는 변형된 자아체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을 텐데 물체를 태극으로 이해해야 된다. 원형적인 힘들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체에서 에테르 아스트랄이 분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분화해 나갔다가 다시 물체로 돌아가고 마치 목화토금수 돌듯이. 예. 자연에서 수화목금토죠. 순서대로 하면 수화목금토, 토에서 한번 종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수화목금토, 또 토에서 종합이 이루어지고 또 수화목금토 이런 것 이렇듯이 이걸 3원으로 나누게 되면 에테르 아스트랄 물체, 물체가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가 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깥에서는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이렇게 가는데 자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꾸로 뒤집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 이렇게 가면 여기 보시다시피 두 개가 계속 상호작용하지 않습니까? 두 개가 상호작용해야 의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의식은 두 개 상호작용 없이는 발생을 안 해요. 어떤 정상적인 우리가 여기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영화들의 의식, 감각, 시각 같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체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그게 아무리 미숙하다 할지라도 취향과 기질을 발휘하고 어떤 계산과 판단을 할 줄 아는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두 가지가 종합되지 않으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7세가 되면 감각 발달이 1차로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감각 발달이 1차로 끝나면 1차 자의식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체, 그래서 여기가 신체 1, 여기가 신체 2, 여기가 신체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신체가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체적 힘이 도드라지죠.
그래서 오로지 신체 변화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아이들의 뭐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뭐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신체 변화가 너무 빨리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부적합하다는 거죠. 네. 요때는 완전히 신체 중심으로 보고. 근데 요때 가면 여기가 신체는 여전히 발달하고 있어요. 신체 2가 발달하고 있는데 에테로 1이 들어오는 거죠. 신체는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신체 2, 신체 3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어서 신체 중에서도 머리, 가슴, 사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신체를 나눌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머리, 가슴, 사지가 발달하는 거예요. 머리, 가슴, 사지식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발달한다? 머리가 발달한다는 얘기가 감각기관이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가장 물질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각이라고 하는 건 신경이거든요. 생리적으로는. 예, 감각 있는 곳에 신경 있는 거거든. 근데 뇌라고 하는 게 바로 신경집합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자리 잡는 과정, 그게 머리 발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1차 완성되는 시기 7살 이전, 이가리를 하면서 이가리 하기 전에 감각이 1차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위 감각 1차 완성, 그걸 두고 머리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 발달하는 거하고 하위 감각 발달하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예,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요때는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나? 가슴 부위가 발달한다 그래요. 그럼 가슴 부위가 뭐냐? 호흡기 계통이에요. 호흡기 계통. 호흡기 계통. 요때가 제일 일생에서 건강할 때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계통들은 수익은 불수익은 보통 이렇게 나눌 때 불수익은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심장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의식이 없을 때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심장이잖아. 예. 죽기 전까지는 쉼없이 움직이는 게 심장인데 이 심장을 기반으로 해서 심장, 배, 기관지 이런 쪽이 가슴 부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인데 이쪽이 발달한다. 얘들은 멈추는 법이 없는 장부들이기 때문에 멈추는 법이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장부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형성되고 있는 요 초급 과정, 요때가 일생에서 가장 회복력이 빠르고 건강한 때라고 보는 겁니다. 건강한.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제가 머리 발달이라고 했는데 그 신경 발달이라고, 신경 감각 발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살 이전의 아이들의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은 주로 어떤 질병이에요? 신경계통하고 관련된 질병이라는 거예요. 신경계통하고 관련된 질병이다. 요때는 질병이 거의 없다. 요때는 그러면 신경, 그럼 신체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머리, 가슴, 사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지 발달은 이거 이제 발도르프 교사들도 이걸 의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 가슴, 사지라고 할 때는 머리, 가슴, 사지라고 하는데 이거 하복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배. 하복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배는 뭡니까? 이거 소화하는 거잖아. 소화기잖아요. 이 가슴 발달이라고 하는 호흡기잖아요. 이건 신경계통이고, 신경계통, 신경감각, 호흡. 그죠? 근데 호흡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박자감각, 리듬감각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에다가 리듬이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신경이라는 말에다가 감각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는 신경감각인간, 리듬인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구성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장 발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발달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고 그럼 얘는 뭐냐? 신진대사 인간이라고 해요. 근데 신진대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소화 잘하는 거죠. 소화 잘하고 혈액순환 잘하는 거예요. 소화 잘하고 혈액순환 잘하는 겁니다. 근데 소화 잘하고 혈액순환 잘하는 거는 먹는 거에 주로 많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예, 안팎으로 나눠보면 이건 완전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건 바깥에 외부의 자극들을 어떻게 소화하는가 문제거든요. 예.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거는 당연히 경계선에 있는 게 되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돼 있다.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하복부를 포함하는 사지다라고 하면 여기는 신진대사 기능하고 그다음에 팔다리 발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팔다리 발달은 근육 발달 이런 거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체는 신체대로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다. 그런데 신체는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발달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는 그때는 뭐 하냐? 물체는 바깥에 생리적인, 물리적인 어떤 작용력은 끝났고, 그런데 관념적인 작용력은 물체가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된 물체가 자아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에테르 아스트랄은 물체 이 생리적 발달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심신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데, 신체 상태에 대한 거는 물체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정신적으로만 어떤 자아체, 변형된 자아체의 역할로 물체의 역할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 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는, 신체는 이렇다. 그럼 에테르 여기서 1. 그럼 에테르도 여기서 2일 거 아닙니까 또? 에테르 2가 또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에테르 3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아스트랄은 여기서 1이 돼요. 아스트랄은 여기가 1이죠. 아스트랄 1, 그럼 아스트랄 2, 아스트랄 3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 겹칩니다. 다 겹치는데 사학 구성체가 처음으로 완전하게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가 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겹칠 때가 언젠가를 한번 요 그림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21세 때를 보면 신체 에테르 2, 아스트랄 1, 21세 때 요때까지 보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 거면 이건 신체는 3이고 에테르는 2죠. 그리고 여기서 아스트랄은 1이죠. 요 세 놈이 같이 뭉쳤죠. 어쨌든 다 있죠. 다 있잖아요. 요 밑에 단계에서는 조금씩 부족했던 발달 과정들이 여기서 비로소 종합이 되잖아요. 종합이 되면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21세 때부터 새로운 자의식에 기반한 뭔가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때를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18세도 성인이라고 하죠. 그건 법적인 규정이고, 발달론적으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아스트랄 발달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아직까지 아스트랄 발달이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막 14세에서 21세 사이에 이때 아스트랄 1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처음으로 다 종합되는 때가 21세 때입니다. 그래서 21세 때는 새로운 자의식이 들어온다고 보고 21세 때부터 이 새로운 어떤 성인 자의식에 기초한 어떤 혼적인 생활을 해 나간다고 봐서 21세부터 28세를 또 감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1세부터 28세가 감각혼이면 28세에서 35세는 오성혼이겠네. 35세에서 42세는 또 의식혼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겹치게 배열이 되는가를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예. 칠판에다가 다시 옮기기에는 칠판이 좀 작기도 하고 반복이 되기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조금 더 이어서 보자면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잘라서 0서부터 7세까지 일단 잘라서 보면 여기에서 또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이 안에서 또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또 작동하는데 일정한 사회적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는 순서가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이렇게 가는 거고, 사회적 자의식과 성향기질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즉 내적인 세계죠. 자기 안에 외부 자극에 의해서 100% 휘둘리는 때가 있는 거고, 환경에 의해서 100% 지배받는 때가 있는 거고, 자기 의식 세계를 가졌을 때에는 내적인 독립적인 세계가 따로 생긴 거잖아. 그래서 7세 이후부터는 내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 이렇게 뒤집어져서 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근데 내적인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외적인 성장 발달은 계속 하죠. 또 신체 발달은. 예, 같이 간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럼 0세부터 7세까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체가 주도를 하면서, 물체가 신체로 주도를 하는 거죠. 신체 발달로. 안에서도 또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물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인간이 뭘 하나 걷기가 된다는 거예요. 에테르가 자리를 잡았을 때 인간이 뭘 하나 말하기가 된다는 겁니다. 말하기가 되려면 직립이 돼야 돼요. 직립이 되고 감각이 발달하면서 에테르가 들어가면 심폐기능이 발달하잖아요. 심폐기관지가 발달하잖아. 심폐기관지를 통하지 않고는 말 자체가 나오지는 소리로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에테르가 자리를 잡아야 말의 자음, 모음의 구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생리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럼 요때 말하기, 그 다음 요거는 생각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각각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라고 했는데 요 뒤에도 계속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나오겠죠. 물론 생리적인 발달은 물체는 21살에서 끝이 나지만 심리적으로는 물체성도 자아체 변형으로 계속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작동은 평생 동안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럼 각 나이대에 걷기, 어렸을 때는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로 드러났던 것이 예. 요 초급 시기에는 뭘로 드러나고 청소년기 때는 뭘로 드러나고 청년기 때는 뭘로 드러나고 양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이 되겠죠. 예. 이렇게 발달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0-7세는 됐습니다. 그럼 0-7세 때에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 뭐냐 하면 모방이에요. 그죠? 모방을 통해서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7세에서 14세 요 시기는 모방을 통해서 발달하는 게 아니고 권위를 통해서 발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발도르프에서. 근데 이제 기초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모방이라든가 권위라든가 뭐 이거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어감대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슈타이너적인 맥락에서 완벽하게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용어더라도 그거 우리는 번역을 해서 써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똑같은 용어더라도 어떤 구성체적 맥락에서 사용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생활적인 언어 감각으로 접근했다가는 100% 오해한다. 의지감성 사고 같은 이런 개념들도 다 마찬가지로 100% 오해하게 돼 있다. 그거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10살 중요하고 12살 또 중요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작용하는 게 요 사이에서는 아스트랄이 작용한다 그랬죠. 요 사이에서는 에테르가 작용한다 그랬죠. 그죠? 요 사이에서는 물체가 작용합니다. 예, 물체가 작용합니다. 그럼 물체가 작용하면 이게 본격적인 성인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감각혼이라고 불렀지만 이때라고 해가지고 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미성숙한 상태로 있을 뿐이죠. 미성숙하지만 여기도 예비적인 의미의 감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감각혼 1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예. 성인의식이 아니다 뿐이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 뿐이지 감각혼적인 성격이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당연히 오성혼 1, 의식혼 1이 되는 거죠. 근데 감각혼이냐 오성혼이냐 의식혼이냐에 따라서 지금 주된 발달 과정이 쉽게 말해서 끌리는 과목이 달라지거든요. 그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리거든. 근데 감각혼 발달인 상태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오성혼 발달 상태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의식혼이 발달 상태다? 비로소 이거 두 개를 엮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엮는 과정들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배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령 역사를 배울 때 오로지 감성으로만 역사를 접근할 때에는 우화, 동화, 우화, 동화, 신화의 세계잖아요. 여기가 우화, 동화, 신화의 세계잖아요. 신화하고 창세기하고 고대사의 세계잖아요. 여기가.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역사를 배울 때 인과적으로 배우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예. 인과율적인
어떤 진행 과정을 알고 현재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거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해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있다가 제가 두 번째 그림 설명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인간의 제일 밑바닥에는 감각이 딱 들어가면 감각으로부터 직관적으로 바로 얻게 되는 게 지각이라고 합니다. 감각 지각이라고 부르죠. 감각 지각이라고 부르고 이 지각들이 조금 더 추상화되면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질서 있게 펼쳐지면 그걸 논리라고 합니다. 그걸 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논리가 발달하게 되면 계산이 따라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힘을, 배경적인 힘을 추론이라고 그래요. 추론하는 능력이 있어서 요거를 추동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논리, 계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비로소 인과율적, 이 추론은 그런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과율과 목적률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률은 좀 나중에 발달하고 먼저 발달하는 게 인과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추론 그러면 인과추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인과추론을 할 줄 아는 이 힘이 들어가서 고도화됐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것들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이거는 주체성을 전제로 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위계서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굴러가는 인식 과정 자체가 일종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이게 되고 하는 식으로 하이어러키가 있는 겁니다. 위계서열이 있는 거다.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이고 고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종합하는 의식이 오지 않고는 판단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지. 실제로 어린애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나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거 판단 아닙니다. 판단이 있으려면 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근거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의 판단 능력이 5살, 6살, 7살, 8살 이런 애들은 판단 능력이 없죠. 좋아하는 건 있죠. 끌리는 것도 있고 그걸 판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걸 원하니까 해준다라고 하는 거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건 판단이 아니다. 예.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의 상태를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애가 좋아하니까 애 판단을 따른다는 문제는 전혀 다른 거죠. 이 두 개를 섞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얘한테 뭐가 좋은지는 어른이 판단해야 돼요. 애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판단력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까? 그럼 어디선가 1차 종합이 일어날 때를 찾아야 되는 거죠. 1차 종합이 일어날 때 아무리 빨라도 1차 종합이 일어날 때가 요때 한번 살짝 일어나고 요때도 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때쯤 돼야 비로소 요때 물체 들어가잖아요. 요때쯤 돼야 성인 판단하고 비슷한 종류의 판단력이 처음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그게 언제냐? 사춘기 때죠. 예. 그래서 사춘기부터는 유사 성인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형법에서 여기서 요 아래는 촉법소년이잖아. 요 아래는 아무 책임도 없고 여기서부터는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20세 되면 완전한 성인으로서 부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해놓은 거는 물론 발달론에 따라 정한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해 들어가는 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모방을 통해서 저희가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권위를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여기 세부적인 과정은 이게 10살 때 이때까지는 여기도 아스트랄인데 여기도 또 아스트랄이니까 계속 감성세계 이 상상의 세계에 젖어 살 때죠. 상상의 세계에 젖어 살다가 12세가 가까워지면서는 에테르가 들어옵니다. 그럼 바깥에도 여기도 에테르 과정이기 때문에 에테르가 강화되는 지점, 에테르가 강화되는 지점에서 학습 능력이 깨어나는 거죠. 에테르가 강화되면 형태 형성이 의식적으로는 개념 형성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지각은 굉장히 개별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은 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묶어서 추상화시키는 게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 개념이 형성되고 개념에 익숙해지려면 이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기억력. 자기가 지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걸 묶어가지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야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바깥에 에타르가 발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의 학습은 이제 은미체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기억력과 관련된 능력들이에요. 많이 기억하게끔. 이때 기억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 나중에 상상력도 잘 발달을 안 해요. 네. 기억이 토대가 돼야 상상이 힘을 얻게 됩니다. 기억의 토대가 없는 상상은 제가 소개했던 환상, 망상, 공상 이런 데로 빠져든다는 거야. 네. 자, 기억을 확장시킨 상상이 유의미한 상상이 되는 거지. 그게 없이는 이게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은 주로 에테르가 주도를 하고 이걸 확장시키는 상상은 주로 아스트랄이 주도를 하는 거거든. 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대충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역사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역사도 여기서는 이제 뭐 신화 같은 거, 고대사 같은 거 가르치다가 현실 역사를 여기서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현실 역사는 여기서 가르쳐라. 그리고 지금의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자신하고 연결되는 이게 바로 인과적인 겁니다. 인과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때다. 요때부터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인터넷 연결이 좀 많이 불안정해가지고 끊긴다고 하시는데 예.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거기 10분, 5분 있다가 예, 5분 쉬겠습니다. 일단은 김치 내고 있습니다.